그냥 목사예요. 그러시죠. 예,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특히 요즘 이 전국에서는 이제 분노가 많아요. 네, 저는 보통 목사이고 싶어 하고요. 네. 현재 범어동에 있는 노가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정 목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지만 좀 유별하게 좀 총기가 많았어요. 학교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내가 봐도 좀 주제넘게 이제 관심 많았고요. 그러셨군요. 또 심지어 이제 교수 선택까지도 네. 이제 좌지우지할 만큼 야, 내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뭐 무시받고 뭐 인정 안 받고 이런 거에 뭐 스타죠 뭐. 예. 그럼 정 목사님이 사실 그 당시 신학교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는데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늘 뒤로 밀렸죠. 또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지식인들이 있는데, 네. 전문 지식이 있는데 지방에서 준비 덜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등록금 줘가면서 별로 없잖아요. 행복한 일상 보내고 계십니까? 2023년이 벌써 2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 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늦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과 뜻한 바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진영미 성 교수입니다. 저희는 대구 경북의 진보적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과 인생의 지혜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노무현재단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 초대 상임대표를 역임하신 서일웅 목사님과 직전 상임대표를 역임하신 정금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목사님 제가 매일 거리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춥게 얼어붙어서 다들 힘들게 보내시는데 오늘 두 분 목사님 때문에 저희 마음이 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 목사님부터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목사예요. 그러시죠. 예,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저희가 또 소개한 분이 두 분 목사님이시죠. 그냥 목사고요.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못해요. 조금 부정적이죠. 특히 요즘 이 전국에서는 이제 분노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랑은 많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이제 서 목사님 본인 소개해 주시는데 본인의 이렇게 성함이나 이런 거보다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보통 목사이고 싶어 하고요. 네, 현재 범어동에 있는 노가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15년이 됐고 그거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대구에서 일반 시민사회 단체에서 좀 발을 걸쳐놓고 조금 미력하지만 같이 활동 보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목사님이신데 아까 이제 서유룡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냥 목사입니다. 정금규 목사님께서는 이제 보통 목사이고 싶어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분이 전혀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서유룡 목사님 이제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악수를 청했는데 손에 힘이 네. 보통 이상이었어요, 진짜. 굉장히 청년의 힘이 딱 느껴졌거든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저는 말을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러시면 정 목사님 건강은 또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 코로나 시국을 잘 넘기셨습니까? 혹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코로나 4월 달에 했었어요. 성우쌤 먼저 그때 하셨고 저도 이어서 했었고 지금 뭐 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 것 후유증 같아요. 같은 거 전혀 없으세요? 후유증은 저는 좀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해서 기다리긴 했는데 목 잠기는 게 잘 안 나서 최근에서 이거 치료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비인후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작년 4월에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 번 더 걸릴 때가 됐다. 이 얘기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한 번도 안 걸리시기 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조심하실 때가 한 번 더 된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들어오실 때 보니까 우리 정금기 목사님께서 서유롱 목사님 잘 챙겨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 네. 네. 사제지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두 분 관계 혹시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요? 그거는 목사님 설명하실래요? 내가 할까? 네. 어떤 분이 목사님도 좀 하시고 네. 관계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대구 삼덕교회를 다녔죠. 거기서 내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모사는 이제 그 학생부 중학생이었죠. 그럼 어른들은 또 되게 이제 그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되게 반사락하는 선생이죠. 네. 그 역할을 하기 마련인데 그걸 참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선덕교에서 제가 젊은 집사로서 소문난만큼 이제 고행되게 열심히 했는데 뭐 지금 부천하고 뭐 조금 뭐 하지만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 열심히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정무사한테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 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영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 목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지만 또 좀 유별하게 좀 총기가 많았어요. 유별로 총기가 많았다고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도 이제 환경은 좀 열악했어요. 가정 환경은.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이 많이 갔죠. 마음이 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신학교는 내보다 먼저 갔어요. 그 먼저 신학교에서 선배가 됐죠. 나는 후배가 됐고. 나는 이제 많은 세월 흐르고 난 다음에 내 시간 갔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그걸 됐습니다. 됐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녔던 신학교는 대구 영암신학교인데 그 영암신학교는 학교가 과도기를 거치면서 그때 변해야 되는 그런 점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고 사회적인 상황은 변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격동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반 누가 교수인지 누가 학생인지 모르만큼 이제 뒤섞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챙겨야 되는 이제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 모든 그 대학교가 학도 호국당 체제였어요. 그런데 84년부터 이제 총학으로 다 바뀌어져 있죠. 근데 우리 신학교는 바꿀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호국당 체제로 갔을 때에 건해가지고 이제 총학 분위기로 바꿨죠. 그러니까 총학이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저기 선배인지 교수인지 학생인지 모를 만큼 이제 말빨이 좀 있었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학교가 이래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이미
네. 그 기독교에 대한 숙달된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내가 봐도 좀 주제넘게 이제 관심 많았고요. 아, 또 그러셨군요. 심지어 이제 교수 선택까지도 네. 이제 좌지우지할 만큼 그래서 이제 교수 자격을 믿어서 하다 싶으면 가짜없이 그걸 해버렸고 또 좋은 교수가 소문나면은 이제 그 불러가지고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 듣기도 했고 그 당시에 좀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쭉 대학교에서 신학대학까지 계속 같이 행적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정 목사님이 서 목사님의 그 애제자로 예, 그렇죠. 그런 시간을 예. 보내셨잖아요. 예. 지금으로 그러다가 따지면 이제 혹시 그게 교회 오빠 아닌가요? 교회 선생님이죠.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죠. 그래요? 오빠가 아니라. 네, 집사님. 예.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선후배 사이가 역전됐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중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아무리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더라도 약간 이렇게 뭔가 맺힌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혹시 대학교 가서 풀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며칠은 많을 거예요. 그럼 정봉규 목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네. 맺힌 게 뭔지는 뭘 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신학교 철없이 갔고 네. 근데 이제 서 목사님은 이미 그 사회생활 다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성서를 기반으로 한 열심인 분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신학적인 학습이나 그 외의 것들에 흡수력도 무지 빨랐고 굉장히 갈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 주는 대로 학교에만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조금 보수적이니까 그 외의 걸 공부하자고 신학 서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학교 역사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했고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강사들 초대해서 신학의 흐름을 역사적 흐름, 뭐 시대 흐름, 사회 상황 같은 거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배우기 바빴고 이제 목사님은 선도에 나갔고 흡수력이 빠르시니까 다른 이제 동아리 들어오는 뭐 선배 후배 상관없이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갈증은 서 목사님 통해서 아마 많이 그 해서 지금도 우리 서클 그때 동아리 멤버들 만나면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공부들 다들 목마르게 하고 있고 잘 살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존경스러워서 어쩌면은 제가 좀 어리숙하게 살았던 또는 채워야 하는 게 뭔지 몰랐지만 바로 이거구나 싶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따라다녔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면 그런 마음으로 따랐던 것 같아요. 정말 부러운 두 분 관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껴지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더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뭔가 이 어떤 순간순간마다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사실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분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서울인 목사님께서는 늦게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가 40대 때요? 45이었는데 예.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는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계산해봤어요. 그때까지 내가 그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이 13개더라고. 그 전쟁했죠. 이게도 안 되고 저게도 안 되고 막 하다가 이건 기회다. 그러면은 내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교회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네 목사님들을 많이 의존했고 목사님들의 설교에 의존했는데 제 양반 말도 들어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저분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내가 신앙해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결단했죠. 결단하니까 그때는 이미 사회적으로 나는 이미 경험이 많았고 심지어 교수들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술적으로 그 학문적으로 이제 미흡한 분도 많았죠. 저는 뭐랄까 좀 나쁘게 보면은 이제 chen 척하고 이제 아는 척하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내가 판단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목사들이 공부를 해서 갖다 봤어요. 그 공부를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목사가 신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다니고 기도한다고 막 하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야 한 식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 교수들도 이제 수준이 안 되는 강의를 하면 바로 배척해버렸고, 근데 그 교수 나이가 내보다 어린 사람 많았기 때문에 좀 내가 좀 그래 했죠. 그래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그 보수적인 지역의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민중신학이든지 해방신학 이런 것은 접근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도 없죠. 그런데 이제 원해서 우리가 원해가지고 이제 전반 그 서구에서 유행했던 그런 그 현대 신학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고, 그것도 교수를 청해 오기를 원했고, 그래가지고 다녀가신 유명한 목사님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동량을 좀 하고, 그 점점 갈수록 이제 이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 역사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을 강요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그게 이제 후회가 되어지고 반성이 되어지고, 그 평생 그렇죠. 오늘까지도 우리가 저는 좀 분노하고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괘씸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괘씸하고, 그 이제 뭐 우리한테 많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물론 그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죠.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그 말 자체가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막 편집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몇 살에 이제 들어가시는지 제가 그거 여쭤봤는데 지금 괘씸한 미국까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한기시켜서 그 괘씸한 미국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정동규 목사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도 이 여성 목사님들은 좀 흔하게 좀 많아지긴 했지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더 그랬을 것 같은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래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아직 목사식이나 할 수 있냐 이래서 이제 근데 그 종교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사 정도.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자 목사가 되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이제 저희 선배 그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하라는 시위와 청원을 매년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나도 청원 대회를 하면 끼어본 일도 있고. 잠깐, 근데 그 청원했던 그 혹시 연도가 어떻게 됐죠? 몇 년도쯤 될까요? 매년 청원을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락한 때가 95년 10월 그 총회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지역에서 하고 서울에서 공부를 마쳐야 이게 목사고시를 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마침 그 과정은 다 마쳤고 졸업한, 그러니까 신학교 한 4학년 4학년 때쯤 되면서 이제 교내 문제로 시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단식하면서 했는데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제가 좀 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발전을 시키지 않는 교장을 내보내라고 해서 교장이 사표를 나갔는데 이분이 이사장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했구나 싶어서 좀 더 이제 사회 구조적인 거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성학 공부를 그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여성으로서 기여할 바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서울에 있는 우리 그 교단의 목사 안수를 위한 그 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정할 때 우리 동기 남자들이 제가 이제 공부를 그때 좀 했으니까 이제 순수성을 보면은 제가 합격을 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시험 보지는 말라고. 그래서 저는 장난삼아 했던 얘기야. 야, 내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이제 그 말은 그 말이 제 자신에게 대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목사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뭐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과정은 맞춰놨고 그게 한참 후에 제가 됐는데 바로 목사고시를 쳤어요. 그때 허락할 때. 네. 그래서 1기에 이제 목사 시험을 통과했고 안수받아서 지금까지 목사하고 있는데 뭐 무시받고 뭐 인정 안 받고 이런 거에 뭐 스타죠 뭐. 네. 그런 가정이 다 있어서 결국은 그 여성이 목사 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가정을 다 앞에 있는 여성 선배님들께서 다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하실 수 있었잖아요. 아마 네. 그런 것들을 보셔서 아마 계속 사회 문제에 앞장서신 여성이 되셨던 것 같아요. 뭐 좀 그런 게 있어. 네. 여성으로서 이렇게 네. 좀 밟혔던 부분. 네.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나 네. 차별의 문제가 네. 결국은 약자에 대한 차별로 저는 네. 계속 이제 이렇게 네. 확장돼 나갔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자기 문제를 아는 게 네. 저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그런 것 같고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49세 때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셨다 하셨잖아요. 45세. 45세에 네. 45세에 들어가셨다 했잖아요. 그럼 그 동안에 어떤 뭐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 지금의 신학교를 가야겠다 하셨습니까? 뭐 일반인들의 생활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다르던 게 정 목사님이 사실 그 당시 신학교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는데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늘 뒤로 밀렸죠. 그 남자들 경쟁에서 밀리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남자고 또 성인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내 딴에는 이제 좀 지도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닐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인생할 때는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 신학 분야가 열당하게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그 모든 학문에서 이제 제일 우회가 이제 학위를 봐도 신학이 제일 우회죠. 그다음에 철학.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카데믹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서구에 의존해왔던 구조를 바꿔야 됐다. 네. 그렇지 않냐고 나서는 그 모든 뭐랄까 인재가 끌어지는 것부터 왜곡되어 있으니까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총괄을 잡고 한 사람들이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강단에 섰던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되어지고 그러면 강단에 섰던 사람들은 또 대부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국내에서 공부해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높이고 우리가 좀 내 스스로 준비를 하고 그걸 해야 됐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으니까 이제 뭐 좀 뒤에 해도 참 뭐
그러셔서 그러셔서 이제 만학도가 되셨군요. 만학도가 되셔가지고 만학도 됐다. 걔도 공부들 별로 안 하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욕구 불만으로 그게 표출됐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계, 그러니까 기독교 교계 지도층들에 대한 불만, 또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학생 친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들을 청백할 때에 이제 그 교수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그 뭐 간섭해가지고 이제 누구 해다 누구 부여도 누구 어느 교육을 부여도 한 식으로 이제 한 만큼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들은 그때 내가 다 그 불러가지고 강의 듣고 했던 것 같아요. 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교수 예를 들면 뭐 김영복 박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 주로 그런 분들 그런 유해 분들 그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장관했죠. 이재정 신부 같은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강의 듣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시야가 넓혀 나갔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그 지식인들이 있는데 전문 지식이 있는데 지방에서 그 준비 덜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등록금 줘가면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항의죠, 항의. 어떻게 보면 가짜는 이야기지만 또 내한테는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희룡 목사님 덕분에 어쩌면 저희들이 그 뭐 개신교 아니면 이렇게 신학대학 같은 데서 시각이 많이 넓혀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런 시각이 넓혀진 만큼 또 사회에 대한 시각도 더 넓혀지고 아마도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받았을 것 같아요.